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훈입니다. 오늘은 침샘, 타액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침샘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샘은 입 안과 목 주변에 위치하는데 주요한 침샘으로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세 가지입니다. 모두 입 안으로 침을 분비하는데 이하선은 위쪽 어금니 근처로, 악하선은 혀 아래 부위로, 설하선은 구강저의 여러 관을 통해서 침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세 개의 주요 침샘 외에도 100여 개의 작은 침샘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타액선이라고 하며 입술과 구강, 여러 점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침샘은 침을 분비하며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음식물의 소화에 도움을 주며 치아의 치석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샘의 이상 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침샘의 폐쇄. 침의 흐름이 폐쇄되는 것은 주로 이하선과 악하선에서 일어나는데 보통 타석이라고 하는 결석에 의해서 생깁니다. 증상은 식사를 할 때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식사 시 침이 관을 통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침샘이 붓게 되고 진행되면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식사 후 한참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침샘의 염증. 결석이 관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으면 주요 타액선은 식사 전후 부었다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침이 침샘에 비정상적으로 고이면 감염이 되어 좀 더 부으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이때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침샘의 고름, 즉 염증이 고이게 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침관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좁아져서 침샘의 폐쇄 증상이 나타나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침샘의 감염. 가장 많은 침샘의 감염 질환은 이하선에 생기는 유행성 이하선염, 일명 볼거리라고 합니다. 소아에서 흔히 오지만 성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침샘은 이하선이나 악하선 근처에 있는 임파절에 의해 2차 감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임파절들이 커지면 이하선이나 악하선 부위에 통증성 종착, 즉 부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침샘의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액선의 1차성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은 보통 그 부위의 무통성 종착으로 나타납니다. 즉,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붓기로 발견됩니다. 악성 종양은 보통 빠르게 자라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타액선의 종착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데 입안과 눈의 건조감을 동반하는 쉐그렌 증후군이나 류머티성 관절염에서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당뇨와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도 타액선 종착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타액선 질환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타액선의 종착 등의 과거력이 중요하며 침샘관의 폐쇄가 의심될 경우 침관 계구부에 조영제를 주입해 침관 및 침샘 안의 내부를 촬영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샘의 종양이 발견될 경우에는 CT를 촬영해서 종물의 위치와 성질을 판단하고 혹이 있을 경우에는 외래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세포 흡인 검사를 통해 80 내지 90% 정도의 악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종양 부위를 절개해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하며 주변 구조물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타액선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가 있습니다. 전신질환과 동반된 경우 원인 치료를 하며 침샘의 폐쇄와 감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침샘에 종물이 있으면 외과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양성 종양은 외과적 치료만으로 충분하지만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한 후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이하선의 경우 안면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세심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오늘은 침샘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